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육군 사관학교 안동 이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이후 육사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던 충청남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기존대로 유치 작업을 진행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시즌 K3 리그에서 아쉬운 준우승에 머문 천안시 축구단이 경남 창녕에서 우승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천안TV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이 왜 정부 여당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느냐며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을 전국을 돌며 설명할 열정 열차가 교통의 중심지인 천안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방역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2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육군 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 발언으로 인해 논산시로 육사 이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충청남도는 된서리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양승조 도지사는 앞으로도 굳건히 이전을 위해 뛸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 공약은 충청남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간 논산에 육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던 양승조 지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설날인 1일 경북 안동을 찾아 지역공약을 발표하면서 육군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먼저 220만 도민과 함께 매우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충남 논산으로 유치하자는 것은 저희 공약상입니다. 민선 측의 충남도정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고심을 들여 노력해왔고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후 민, 관, 군정이 함께 총력을 다해 차근차근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육군훈련소 등이 자리한 논산시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국방교육의 연계성,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추진에 맞서 충남도의 나름대로 유치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결속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9일 논산에서 열렸던 육사 유치를 위한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올해 정부 예산에 국방교육 연구 클러스터 조성, 용역 연구비 반영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도민추진위원회 이외에도 이전 당위성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당 소속 대선 후보와 도지사의 정책 경쟁으로 확대된 이번 육사 이전 논란이 충남도민이 바라는 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지난 시즌 K3 리그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친 천안시 축구단이 올해는 기필코 작년의 아픔을 씻어내 보이겠다면서 동계 훈련에 한창입니다. 선수들이 우승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현장을 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즌 K3 리그 챔피언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한 천안시 축구단 선수들의 훈련 모습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기존 선수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모두 모여 진행하고 있는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축구단은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K리그로 자리를 옮기는 내년에 앞서 K3 리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가 대단합니다. 작년에 아쉽게 우승을 문턱에서 놓쳤지만 올해는 기필코 선수들이 다 분위기도 좋고
무조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선수들이 뭐 한 마음으로 한다면 뭐 올해는 무조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로 3년째 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형 감독 역시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감독은 마지막에 우승 트로피를 들고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2021년 시즌 때 좋은 결과로 마무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민과 우리 구단 모든 분들이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챔프전을 우승 트로피를 못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차근차근 승점을 쌓아서 정규리그의 마지막 챔프전에서 저희가 트로피를 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할 테니 우리 시민분들 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더군다나 코로나19 항상 조심하시고 반드시 극복하셔서 저희 축구단과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은 오는 26일 울산시민축구단과의 원정 경기와 다음 달 5일 강릉시민축구단과의 홈경기를 통해 올 시즌 출발을 알릴 예정입니다. 전지훈련지에서 흘린 굵은 땀방울이 올 시즌 천안의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들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시켜서 끝이 없는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반 시민들은 왜 여당에서 이제야 목소리를 내느냐며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SNS 글로 시작된 코로나19 3차 예방 접종자에 대한 자정까지 영업 제한 완화 촉구 요구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 여당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불러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2차 접종률은 85.9%, 3차 접종률은 54.9%라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한편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을 24시까지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접한 자영업자 및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직군의 종사자들은 SNS를 통해 너무도 늦은 정부 여당 측 후보의 입장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지금이 오미크론 변이는 누가 감염이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미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와 있으며 그렇게도 정부에서 주장하던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요즘에는 3차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 사례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백신 패스를 강행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3차 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 사례도 많고,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는 누가 감염이 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과 빚더미에 올라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이번 주장이 국민들에게는 언제쯤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정부에서도 방역 체계에 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도 재택치료자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발빠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또 천안시 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의사회 소속 23개 병의원이 재택치료자 관리에 힘을 보탤 예정임에 따라 최대 3,000명까지 재택치료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결정 대상자를 확인해 초기 건강 상태를 문진하고 7일간 24시간 이상 징후 등을 모니터링해 1일 2회 진료 지원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하게 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비대면 상담이나 처방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돈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아 이른바 쩐작가로 알려진 변영환 화백이 한국미술협회 천안시 지부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천안 출신인 변영환 신임 지부장은 돈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구속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세태와 헛된 욕망을 풍자한 작품을 많이 남긴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영환 지부장은 앞으로 천안 미협을 새롭게 바꾸고 회원님들을 위한 미협으로 만들라는 특명을 잘 받들어 지부장직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며 최근에는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박찬후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코로나 상황을 맞아 자신의 출판 기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자신의 저서인 노정 두 번째 이야기 출판 기념회를 기존 대면 방식이 아닌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요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교보문고 천안점과 영풍문고 천안불당점 등을 통해서도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후 전 차관은 코로나19가 너무 확산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면서까지 행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온라인으로 대체했다며 이 책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엮은 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남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자릿수 이상 앞선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그간 대선에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충남의 막판 민심이 과연 이 여론조사 결과와 같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2자릿수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7.3%의 지지를 얻은 윤석열 후보는 35.4%에 그친 이 후보를 따돌리며 충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4%,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5%의 지지를 얻었으며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0.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갑질 논란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시점에서의 결과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법적 공방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면 선거의 향방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지역 전개의 관측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801명입니다. 가중치 부여 방식은 성별과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하는 림가중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1940년대 좌우익의 대립이 한창이던 시절 천안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좌익 세력을 몰아냈던 큰 사건인 이구 의거가 76주년을 맞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동남의용소방대가 지난 9일 천안 보은공원 내에 위치한 이구 의거 기념탑에서 제7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1946년 1월 중순 흑성산에서 원인 모를 산불이 발생하자 전 의용소방대원이 한자리에 모여 당시 육필남 씨를 중심으로 좌익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한 사건입니다. 이날 유가족을 대표해 최명일 전 대장은 천안 이구 의거 기념탑이 1992년 천안 삼거리 공원 설립부터 2021년 11월 태조산 천안 보은공원으로 이전하게 된 감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천안 동남의용소방대는 선대들의 진정한 향토사랑과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재난으로부터 천안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 광덕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관할구청에 설정한 지적도 경계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 토지주는 관할구청이 지적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소유 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광덕면 소재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가 관할구청이 설정한 지적도 경계선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2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신흥리 111번지 소재 필지 2곳을 매입 후 비닐하우스 3개동과 공장과 주택을 지어 토지를 활용 중입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인 동남구청은 2021년 8월 A씨 소유 필지가 포함된 신흥 1지구 일대 464필지 31만 4,269평방미터를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측량에 들어갔습니다. 지적 재조사 결과 A씨 소유 필지 중 약 33평방미터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토지 면적 감소보다 기존 지적도 경계가 명확한데 지적 재조사에서는 경계 표시가 없는 곳에 표시선을 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동남구청 지적재조사팀 담당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내라는 뜻밖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토지 소유주와 행정기관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당에서 고안해낸 이른바 열정열차가 천안에서 그 출발을 알렸는데요. 앞으로 충청과 전라권 13개 도시를 순회할 열정열차의 첫 출발 현장을 지유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방의 도시들을 돌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들을 홍보할 열정열차가 11일 오전 천안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이명수 충남도당 위원장, 홍문표, 정진석 국회의원, 천안지역 당협위원장 등 핵심 당원들이 함께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명수, 홍문표, 정진석 의원 등은 이준석 대표에게 충남 발전과 관련한 공약들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천안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 이준석 대표는 열정열차의 기획 의도에 대해 설명하며 윤 후보의 뿌리인 충청에서 공약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좋겠다면서 천안에서 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열정열차라는 이런 선거 사상 초유의 기획을 하면서 또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과연 이 우리 정책을 설명한 열정열차가 어디서 출발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기획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아이디어로 이제 보통 우리가 모든 철도의 시발역이라고 생각하는 서울역 등이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안역을 골라서 저희가 시발역으로 정한 이유는 우리 후보가 또 선친대부터의 인연으로 고향으로 여기고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충남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공약들을 가장 먼저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충남 지역의 또 철도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천안역에서 열차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천안을 출발한 열정열차는 홍성역과 대천역을 거쳐 군산, 익산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12일 오전 합류해 남원과 순천, 여수 등을 방문했으며 2회차 열차는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 영남권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4일부터 시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근무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유료로 운영하고 그 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주차 요금은 최초 2시간 무료이며 민원인이 시의 업무 처리 지연 등으로 무료 주차 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차 요금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유료화로 목적의 방문 차량과 장기 주차 차량의 감소로 주차 환경이 개선되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시 1365 재난재해 구조단 조의상 단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오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되게 생소해요. 생소하세요? 네. 우선 단장님 소개와 또 천안시 1365 재난재해 구조단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시 1365 재난재해구조단이라고 해서 단장을 맡고 있는 조의상이고요. 1365 재난재해구조단은 저희가 2009년도에 창단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쭉 이제 재난재해 구조활동도 하고 산악구조활동 하다가 요즘은 주로 이제 안전교육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예. 주로 이제 안전교육을 많이 하고 다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군요. 사실 재난재해 구조단이라고 하면 이제 시민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전교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안전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늘 접해야 되고 이제 행해지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안전 기본 교육부터 이제 보건안전교육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보건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건 응급처치교육 그런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제 교직원 대상 또는 일반인 대상으로다가 이제 안전교육을 2009년도서부터 지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했지만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23명을 강사 양성 과정을 했거든요. 예. 그럼 뭐 지진이 났을 때라든지 혹은 뭐 갑자기 뭐 쓰러졌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응급 그런 천안 관내 봉사단체가 500~600개, 그 700~8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단체가. 그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있는 단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개념이죠. 어쩌다 한 번 쓰는 그런 개념처럼 위급 상황 했을 때, 재난 상황 닥쳤을 때, 그럴 때 이제 구조 활동을 주로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천안시 재난구조단 연합회라고 또 결성이 돼 있어요. 해병대, 특전동지회, 특수임무수행사회, 산악구조대, 제136 재난재해구조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7개 단체가 같이 연합회를 구성이 돼서 어떤 활동 자체도 같이 윙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같이 이제 연합회를 구성해서 2014년도에 저희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간에 이제 천안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재해 구조에 이제 힘을 쏟으셨을 것 같은데 또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해외로다가는 구조 활동 나갔던 게 2009년도 인도네시아 쓰나미 났을 때 저희 단원들이 10일간 구조 활동을 하고 왔었거든요. 아, 천안시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셔서. 예, 그때 이제 2009년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광덕산에 이제 산악구조 활동 진행하면서 하다가 또 요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수해 입었을 때도 봉사자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좀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 이제 구조 활동, 복구 활동 이런 데를 또 많이 참여를 한 거죠. 그러면 요즘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안전교육은 거의 저희가 이제 식생활 하듯이 반복교육이 많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집체교육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소그룹으로다가 그룹별 교육을 진행하는 쪽으로 갔는데 교육 자체가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하면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죠. 아무래도 이제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힘이 드는 상황이군요. 자체가 어디 시행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1365 재난재해 구조단의 앞으로의 그런 계획 그리고 천안시에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도 강사 양성을 했지만은 봉사자들은 주고 나누고 베푸는 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본인들이 받는 거에 지금 미흡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관내 봉사단체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매 다음 달 3월부터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에서 이제 신청 단체마다 신청 접수를 받아서 안전교육을 무상으로 다 교육을 진행해 주기로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봉사들이 먼저 이제 본인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챙길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분한테도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올 22년도 주사업 추진 방향이고요.
또 천안시에 바란다고 그럴까요?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복지 쪽으로다가는 지원이 사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재난 관련, 안전 이쪽은 조금 등한시되고 있거든요. 말로는 제일 우선시돼야 된다, 제일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막상 닥쳐야지. 닥쳐야지만이 그죠? 찾는 게 저희 단체거든요. 실질적으로다가 미리 사전에 이제 안전교육이나 예방교육, 예찰활동 이런 게 꾸준하게 진행됐을 때는 예전 나중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금액도 축소되고 피해액이 경감되는데 그런 게 선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방보다도 복구 쪽으로다가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건을 조금만 더 충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진짜 예방이 중요하죠. 네, 천안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명 구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는 당자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단장님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남은 날 밥도 잘 먹고 잘 자야 앞으로 있는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잘 먹고 잘 잤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황대현 선수의 말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잘 먹고 잘 자야 헤쳐나갈 수 있겠죠.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